최저임금 대충격이다. 백만 사장님 범법자.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현황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 준 겁니다. 2023년 작년에 301만 1000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야,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일 시켰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301만 1000명이에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씩만 고용주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나 소기업 100만 사장님들이 범법자란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를 볼 때 아니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일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을 뒤집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최저임금 안 주고 일하잖아요.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냥 쇠고랑 찹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최저임금 미만이 300만 명이 되느냐? 나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니까 일 시켜주세요. 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그 비싼 최저임금을 주고 난 사람 못 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장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 사장님들이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사람을 쓰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최저임금 안 받을 테니까 일 써주세요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위험하고 어렵고 사실은 범법이지만 그래 나도 비싼 최저임금 주고 사람 못 쓰니까 좀 적게 받고 그러면 일하려면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300만 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솔직히. 진짜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범법자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최저임금을 올릴 때 2018년에 16.4% 올렸죠.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1만 1000명이 됐습니다. 2019년에 10.9%의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338만 6천 명이 됐습니다. 미만율이 16.5%가 됐어요. 16.5%. 이때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1.6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안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최저임금을 안 받고도 일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이런데도 말입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고 이야기하니 참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2022년에 지금 275만 6천 명, 2021년에 321만 5천 명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2023년이 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최저임금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정부는, 왜 여당, 야당은, 왜 야당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참 답답한 거죠. 국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시장을 많이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곳을 보세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게 음식 숙박업이 37.3%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고요. 농립어업에서는요 43.1%입니다. 10명 중에 4.3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협회나 기타 서비스업도 25.7%고요. 보건사회복지업도 21.7%입니다. 엄청나죠?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보이시잖아요.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역별 차등화도 당연하고요. 업종별 차등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통신업은 2.7%, 전문, 과학, 기술업은 2.1%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계속 말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줘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건 저는 국가가 진짜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월급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게 무턱대고 올린다만 하지 말고 이게 주유수당을 폐지한다든가 뭔가 비용을 좀 낮춰주가면서 시장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자영업이나 바닥경제가 살아야지 소비가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만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요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소비도 일어나고 경제활동이 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규제가 많고 제재가 많으면요 경제가 항상 무너지거든요. 저는 그런 무너짐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요즘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